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K 엑셀 3년 8월 ABC형 기출문제 중에서 함수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A등급을 위하여 시험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함수가 처음이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함수별 특강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색상이 있는 거는 저희가 유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색상을 임의로 넣은 겁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7번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수식을 이용해서 예약 인원이 3 이하에 대해서 행 전체에 파란 굵게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기준이 되는 거는 예약 인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예약 인원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기준이 되는 열은 G열입니다. 행 전체 색깔을 바꿀 때는 기준이 되는 열 앞에 달러 표시가 있어야 된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행 전체니까 이렇게 행 전체 잡으시면 되고요. 위에 상단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에 수식으로 가셔서 밑에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약 인원이니까 예약 인원의 첫 칸을 선택하시고요. G 앞에 O 앞에 달러 표시가 생깁니다. 그러면 F4를 콕콕 누르셔서 항상 열 앞에 G 앞에 달러 표시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문제를 보시면 3 이하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3 이하라고 표현하시고요. 서식에 가셔서 굵게 파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셔서 3 이하가 색상이 바뀌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B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B형 문제를 보시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수강료가 20만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 하시는 겁니다. 수강료는 여기네요. 여기 H열이 기준이 되신 겁니다. 자, 그럼 범위 이렇게 잡으시고요.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수식으로 가셔서 수강료니까 수강료의 첫 칸 선택하시고요. 여기 클릭하시고 첫 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F4를 꾹꾹 누르셔서 H 앞에만 달러 표시, 그 다음에 20만원 이상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서식에 가셔서 굵게 파랑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C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의 조건부 서식을 보시면 근무수당이 5만 이하의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 하시네요. 근무수당은 여기 H열이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선택하시고요. 클릭하시고 근무수당의 첫 칸, 그 다음에 F4를 꾹꾹 누르셔서 H 앞에만 달러 표시 5만 이하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서식에 가셔서 굵게 파랑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근무수당입니다. H14셀을 선택한 사업명에 대한 근무수당이고요. 주어진 함수는 브이로그입니다. 쭉 여기 H14셀을 선택한 사업명에 대한 근무수당을 구하시는 거고요. 본문에 보시면 사업명은 여기 있고요. 근무수당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 범위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범위에서 근무수당이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범주 선택을 모두로 해주시고요. 밑에는 한번 선택하시고 V 누르셔서 V룩업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V룩업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룩업 밸류는 찾으려고 하는 값입니다. 찾으려고 하는 값은 여기 H14셀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명부터 근무수당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근무수당이 6번째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열 번호는 6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정확한 거냐 비슷한 건데 비슷한 거냐를 찾으시는 건데 ITQ 엑셀 시험은 정확한가? 0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분에 대한 근무수당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B형에 보시면 수강인원이죠. H14셀을 선택한 강좌명에 대한 수강인원입니다. 자, 그러면 강좌명은 여기고요. 수강인원은 여기네요. 네, 이렇게 범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요. 똑같이 함수 들어가셔서 V 누르셔서 V룩업 함수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하신 것처럼 찾으려고 하는 값은 여기 H14셀 선택하시면 되고요.
테이블 어레이는 강자명부터 수강인원이니까 강자명부터 수강인원. 자, 그러면 이게 몇 번째 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네요. 네, 그러면 10번은 5 하시면 되고요. 정확한 각 0 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강 인원은 38명이죠.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A형도 가볼게요. 자, A형을 보시면 숙소명에 대한 예약 인원이죠. 여기 보시면 숙소명에 대한 예약 인원이니까 범위는 숙소명에 대해서 예약 인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V 누르셔서 브이로그 함수 첫 번째 룩업 밸류 찾을 값은 똑같이 H14셀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테이블 범위는 숙소명부터 예약 인원까지. 이번에는 몇 번째 열이죠?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그럼 10번은 4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값 0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셔서 여기에 대한 예약 인원 4명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브이로그 함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자, 5번 보시면 가장 빠른 입실일입니다. 정의된 이름, 입실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민 함수고요.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하는 거네요. 자, 시험 문제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민 함수가 주어졌네요. 자, 여기 커서 두시고요. 여러분들은 함수에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민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민 함수는 간단합니다. 그냥 범위를 쭉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시면 이 범위 중에서 가장 빠른 날짜가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숫자 형태로 나온 거는 틀린 게 아니고요. 표시 형식에 가셔서 여기에서 간단한 날짜 이렇게 하시면 날짜 형식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B형에 가시면 이번에는 가장 빠른 거를 찾으시는 거니까 여기 5번이네요. 자, 문제를 보시면 똑같은 문제네요. 가장 빠른 개강일이고요. 날짜를 이용하시는 거고 주어져서 민입니다. 그럼 여기 개강일이네요. 네, 이 중에서 가장 빠른 날짜를 하시는 겁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똑같이 민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개강일을 쭉 잡아주세요. 네, 그러시면 이 중에 가장 빠른 날짜 나오실 거고요. 네, 이번에는 바로 날짜 형식이 됐네요.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빨간색이니까 3번이네요. 최대 근무시간. 자, 여기 보시면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맥스 함수 최대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맥스 함수도 간단합니다. 그냥 범위를 쭉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나오게 되십니다. 확인 누르시면 끝나신 겁니다. 최대 최소값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카운티프 함수 문제를 풀어볼게요. 마케팅 부서의 사원수,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카운티프죠. 자, 여기 커서 두시면 되고요. 이 문제의 뜻은 이 부서 중에서 마케팅이라는 글씨가 몇 개가 있냐 그거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C자 누르셔서 카운티프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if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 범위예요. 그러면 이 부서 중에서 이렇게 범위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는 조건입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마케팅이죠. 그럼 마케팅을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범위 중에서 마케팅은 3개가 있다.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B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네요. 네, 여기 녹색이니까 4번입니다. 4번 문제를 보시면 플라워 강적 개수입니다. 정의된 이름 분류를 이용해서 하시는 거고 결과값 뒤에 개자를 붙이는 겁니다. 카운트 if라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개자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 또한 여기 분류 중에서 플라워가 몇 개가 있냐, 플라워 글씨가 몇 개가 있냐 하시는 거예요.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카운트 if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 범위,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는 조건이에요.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플라워죠. 플라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플라워는 3개가 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끝난 게 아니고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개자 해주시는 거예요. 수식 입력수를 뒤에 찍으시고 Shift 7 연산자 하신 다음에 큰 따옴표 하시고요. 개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형 풀어보겠습니다.
자, A형은 이번에 녹색이 4번이네요. 자, 숙박일수 중에서 4 이상이 예약 건수를 구하시는 거고요. 결과값기에 건자를 하시는 거고, 카운티프랑 연산장. 자, 숙박일수는 여기 있습니다. 이 중에서 4 이상이 되는 숫자의 개수가 몇 개냐, 그걸 하시는 거죠.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범주를 모두 하셔야 되고요. 체크를 하시면 바로 하신 거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 레인지 조건 범위는 숙박일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크라이테리아 이번에는 4 이상이니까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선택하시고 연산자 하시고 큰 따옴표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건자죠. 네, 그러시면 건 하시고 큰 따옴표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호텔 1박 요금의 평균입니다. 반올림에서 1,000원 단위까지 구하시는 거고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는 거고요. 주어진 함수는 라운드랑 디에버리지입니다. 그리고 예시가 이때 주어졌죠. 자, 디에버리지 함수로 평균 구하시면 되고요. 라운드로 반올림 하시면 됩니다. 라운드 함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모두로 하시고 R자 누르시면 자릿수로 하시는 함수가 대표적으로 3개 있어요. 라운드는 반올림을 하는 거고요. 라운드 다운은 내림을 하는 거고 업은 올림을 하시는 겁니다. 자, 라운드 함수 선택하시고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총 2칸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넘버는 제가 이렇게 소수점 있는 숫자를 썼습니다. 첫 번째 넘버는 숫자가 들어올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릿수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소수점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2 쓰시면 소수점 2자리가 되시는 거고 3 쓰시면 소수점 3자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 대신 뒤에 게 반올림 돼서 올라가는 거고요. 1 쓰시면 소수점 1자리가 되시는 거고요. 0을 쓰시면 정수가 되는 거고 이제 마이너스 1을 쓰시면 1의 자리가 반올림 돼서 올라가시는 거고 마이너스 2를 쓰시면 10의 자리가 반올림 돼서 올라가고요. 마이너스 3을 쓰시면 이제 100의 자리가 반올림 돼서 올라갑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 보시면 0이 3개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따가 여기서 마이너스 3 쓰셔서 0 3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을 구해 볼게요. 평균을 다시 보시면 조건을 보시면 호텔 1박 요금의 평균이죠. 그럼 문제에 보시면 호텔은 여기 있고요. 1박 요금 여기 있네요. 네, 요 범위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위에 주황색 있는 부분을 같이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범위를 선택했을 때 1박 요금이 몇 번째 있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열에 있다. 이것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디에버리지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셀 범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종류부터 1박 요금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필드는 열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네, 그래서 4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크라이테리아는 셀 범위, 조건인 셀 범위, 조건 범위예요. 그러면 종류, 호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확인 누르시면 뭔가 평균값이 나왔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위쪽에서 는 선택하지 마시고 블록 선택하시고 컨트롤 X나 잘라내기 누르셔서 다음 함수인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라운드 함수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 또는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밑에는 마이너스 3 하셔서 0 3개를 만드셔서 반올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B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B형에 가시면 이번에 3번이죠. 네, 여기고요. 문제를 보시면 바느질 강좌의 평균 구하시는 거고 수강 인원의 평균입니다. 내림을 하라고 그랬고 정수하라고 돼 있어요. 주어진 함수는 디에버리지랑 내림하는 라운드 다운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시 정수가 돼 있죠. 자, 그러시면 문제를 보시면 분류 바느질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수강 인원은 여기 있네요. 네, 요 범위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디에버리지 함수. 그 다음에 첫 번째 범위는 여기 분류부터 수강 인원까지. 수강 인원이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4 쓰시면 되고, 조건 범위는 분류, 바느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에버리지를 자르셔서 함수 다시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라운드 다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하신 것처럼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수화시킬 거죠. 0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수화시켜서 0 쓰셔서 정수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겠습니다. 시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이네요. 4번을 보시면 홍보부서 근무수당이 평균입니다. 올림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입력 데이터 뒤에 에버리지로 홍보부서의 근무수당 평균 구하시면 되고 업으로 올림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예시에 0이 3개네요. 네, 마이너스 3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서는 여기, 홍보는 여기 있고요. 근무수당은 여기 있네요. 네, 요 범위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죠.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뒤에 버리지. 범위는 부서부터 근무수당까지. 그 다음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5. 필드는 5 쓰시면 되고, 조건 범위는 부서, 홍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뭔가 값이 나왔을 거고요. 뒤에 버리지를 자르셔서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라운드업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시를 보시면 0이 3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하시면 되겠습니다. 0 3개 확인하시면 되고요. 확인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근무 요일을 구하시는 겁니다. 주어진 함수는 추주라 위크데이 함수. 자, 여기 보시면 근무일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요일을 구하시면 되고요. 위크데이 함수는 날짜에 대해서 요일을 1부터 7까지의 숫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W 누르셔서 위크데이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위크데이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시리얼 넘버는 날짜 선택하시면 되고요. 리턴 타입이 중요합니다. 일요일부터 시작할 거면 1을 쓰고요. 월요일부터 시작할 거면 2를 쓰시면 돼요. 저희는 월요일부터 시작한다. 그럼 2 쓰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위크데이를 자르세요. 위크데이를 자르셔서 그 다음에 두 번째 C자 누르셔서 추주함수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추주함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인덱스 넘버에 위크데이 붙여넣고요. 여기에서 인덱스 넘버에서 숫자가 될 거고요. 밑에 보시면 밸류 1, 2, 3, 4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칸에다가 각각 요일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실 때는 탭을 누르시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요일을 써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요일을 쓰셨으면 확인하시고요. 자동 재기로 내려주시고요. 테두리 오지 않게 여기에서 서식 채우기.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B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B형 문제에서는 1번이네요. 네, 1번 문제를 보시면 강서료를 구하시는 겁니다. 수강 인원의 첫 번째 숫자가 1이면 50,000원, 2이면 52,000원, 3이면 55,000원, 5만원, 52,000원, 55,000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주어진 함수는 추주랑 레프트입니다. 레프트는 왼쪽에 있는 문자를 가져오시는 겁니다. 즉 여기 수강 인원이 있으면 수강 인원에서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가져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L자 누르셔서 레프트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강 인원의 첫 번째 글자죠. 그래서 레프트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텍스트는 이렇게 수강 인원 찍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왼쪽에 한 글자가 필요하니까 1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한 글자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레프트를 자르셔서 함수 들어가셔서 C자 들어가셔서 추자함수 C자 누르셔서 추자함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덱스 넘버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50,000원, 52,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50,000원 탭 누르고 내려가셔서 52,000원 이렇게 칸칸마다 밸류 1, 2, 3 자리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동 채우기로 내려주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A형에 보시면 이번에는 2번이네요. 2번에 보시면 위치입니다. 예약번호의 세 번째 값이 1이면 서귀표, 2이면 제주, 3이면 동북권, 4이면 서부권이네요. 저지함수 추주라 미드입니다. 자, 미드 함수는 중간에 있는 문자를 가져오는 거죠. 즉, 여기 예약번호가 있으면 세 번째 값입니다. 앞에서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있는 숫자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서귀포, 제주, 동부, 서부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미드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미드 함수는 첫 번째 텍스트는 예약번호 하시면 되고요. 스타트 넘버는 왼쪽에서 세 번째니까 세 번째 한 글자 이렇게 하셔서 세 번째 있는 한 글자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신 것처럼 미드를 자르셔서 함수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추자 함수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덱스 넘버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고 써주시면 돼요. 1차지는 서귀포니까 서귀포, 그 다음 제주, 그 다음에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자동 재기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지 없이 여기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숙박비를 구하시는 겁니다. 숙박비는 일박요금 곱하기 숙박일수 곱하기 할인율 하시는데 할인율은 숙박일수가 3 이상이면 0.8, 그 외에는 0.9로 하시는 거고요. 주어진 함수 if입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I 누르셔서 if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if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는 논리식을 세우고 맞으면 두 번째 칸, 틀리면 세 번째 칸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 저희가 여기서 구할 건 할인율이죠. 할인율의 조건을 보시면 숙박일수가 3 이상이니까 숙박일수가 3 이상이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이게 맞으면 뭐죠? 0.8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칸에 0.8 하시면 되고요. 이게 아닐 경우는 0.9니까 세 번째 칸에 0.9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요거는 할인율을 구한 거고요. 저희가 1박 요금이랑 숙박일수를 곱하셔야 되니까 위에 가셔서 곱하기 하시고 1박 요금 곱하기 숙박일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엔터 치시고요. 자동 재기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없이 채우기.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B형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는 2번이죠. 인기 강좌입니다. 수강 인원이 30 이상이면 별표하시는 거고 그 외에는 공백을 하시는 겁니다. 주어진 함수는 if 함수네요. 수강 인원은 여기 있죠. 네, 여기 있는 값들이 30 이상이냐 아니냐를 하시는 거죠.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I 누르셔서 if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첫 번째 식을 세우실 때는 수강 인원이 30 이상이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맞으면 두 번째 칸에 가시는데 저희가 여기 특수문자를 하시는 거는 엑셀에서 특수문자는 미음 누르시고 키보드에서 한자키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별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틀리면 세 번째 칸으로 가니까 공백은 큰 따옴표 두 번입니다. 네, 확인하시고 자동 채우기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를 보시면 근무월 하나 남았네요. 자, 문제를 보시면 근무에서 월을 추출해서 사용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month 연산자를 이용해서 D 월자라고 하시는 거네요. 자, 여기 보시면 근무일이 있죠. 네, 중간에 있는 월만 빼시는 겁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month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원삼수는 간단합니다. 한 칸입니다. 그냥 날짜를 찍으시면요. 이 중에 월에 해당되는 숫자만 나타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산자 하시고 뒤에 월자 붙이시는 거죠. 네, 여기 가셔서 연산자 쓰시고요. 큰 따옴표 하시고 월자 써주시고 큰 따옴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시고요. 자동 재기로 내려주시고요.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함수를 다 푸셨으면 마지막으로 서식과 정렬해 보겠습니다. 문자는 가운데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숫자 부분은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으로 하시고 심표 스타일 누르셔서 이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용도 가시면 문자는 가운데로, 여기는 연산자죠. 네, 그러면 같이 선택하시고 가운데로 해주시면 되고요. 숫자 부분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하시고 심표 스타일 네,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A형도 문자는 가운데로, 그 다음에 숫자 부분은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으로 심표 스타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하신 함수 부분의 서식과 정렬은 채점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쁘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함수 기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함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함수 특강 꼭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연습 잘하셔서 A등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